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세금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. 그동안 공시가격과 시세 간격이 커서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었죠. 이에 정부는 공시가격을 현실 시세와 맞추는 공시가격 현실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.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 55.8%에서 내년에는 58.1%로 올라가게 되는데요. 급격히 오른 집값의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너무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왔고 여당과 정부가 머리를 맞댔습니다. 그 결과 공시가격 현실화는 계획대로 추진하되 1가구 1주택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늘지 않도록 제도별 완충 장치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.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해서 한시적으로 세금 인상을 동결하는 효과를 노리고 또 보유세 상한선과 공시가입 비율 조정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. 과연 집값을 잡는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? 이슈 오늘에서 짚어봅니다. 네, 오늘 이 시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일단은 지금 부동산 상황 먼저 좀 짚어볼게요. 일단 서울 집값 상승률이 좀 주춤하고 있고 거래 감소세도 좀 뚜렷해진다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하락장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? 네,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일단 최근 몇 년간 우리가 4, 5년간 뭐 길게는 6, 7년까지 보는데 상승장이 계속 이어졌었고 일시적으로 뭐 정부 대책으로 인해서 잠시 주춤한 적이 있으나 그 기간이 일단 뭐 사이클상으로도 거의 마무리 와 있는 시점이고 사이클상에서 보통 7, 8년을 보거든요. 그 사이클도 다 달았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말씀 주신 거래량뿐이 아니고 뭐 매수 우위 지수, 전세 수급 지수 이런 것들이 거의 뭐 100 이하로 다 떨어졌고 이 또 HAI 지수라고 있습니다. 주택 구입 부담 능력 지수인데 이게 기억하시겠지만 노무현 정부 때 주택금융공사에서 이제 분기별로 발표합니다. 노무현 정부 때 164라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. 이 수치가 어떤 수치냐면 200이라는 수치를 하게 되면은 이 중위 가구의 중위 소득자가 중위 아파트 가격을 샀을 때 자기 소득의 그 원리금 상환,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소요되는 비용이 비율이 50%라는 얘기입니다. 그렇다면 거의 뭐 생활이 유지가 힘들겠죠. 근데 지금 수치가 올해 이제 3분기 끝났지 않습니까? 발표한 수치가 182를 찍었습니다. 너무 높습니다. 이게 지금 보도에 좀 많이 안 나오는데 이 수치가 좀 사실 가격이 이제 부담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서울입니다. 부담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좀 반증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다가 아시겠지만 또 금리 인상도 내년에 인상될 것이 뭐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대출 규제 강화는 이제 총량 부채가 너무 가계 부채가 심각하다 보니까 정부나 정책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계 부채 어떤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출 규제를 좀 강화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. 이런 모든 요인들을 봤을 때 내년에 입주 물량 적은 요소 빼고는 하락할 수 있는 요인들이 하방 요인들이 너무 산재합니다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변곡점을 이뤘다 보고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이 9월, 10월, 11월이 너무 적습니다. 2,600, 2,300 그리고 11월은 지금 1,300대거든요. 12월은 지금 20일이 지났는데 150건밖에 안 됩니다. 거의 뭐 글로벌 금융위기 IMF 위기 수준보다 더 지금 아래 수준에 다 그렇다면 관망세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관망세가 아니죠. 돌아섰다고 봐야겠죠. 왜냐하면 그것이 추세라는 것은 한 달만 그랬을 때는 다시 이제 관망하고 뭐 변곡점을 다시 틀 수도 있는데 포인트를. 근데 지금 이것이 3, 4달째 이어지고 있거든요. 왜냐하면 작년 연끌 때 우리가 15,000건이었습니다.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. 그러면 지금은 3,000건도 적다고 하는데 지금은 3, 4,000대가 한 6, 7월부터 이어지다가 지금 9월부터는 급격하게 추석 이후에는 2,000대로 떨어졌고 지금 11월은 드디어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잖아요. 30일 신고 기한을 계산하면 그런 걸 종합해봐도 지금 거래량이 좀 상당히 지금 급감을 했거든요. 그리고 말씀드린 다른 지수들이 또 그것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이 관망세로 확실히 돌아섰다. 추가적으로 사전청약이 또 심리적으로 많은 위안감을 줬기 때문에 말씀 주신 관망세로 돌아선 것이 매수 수요는 이제 감소하게 되겠죠. 이런 부분이 시장에 다 나타난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게 지금 오늘 당정이 지금 검토를 한 게 결국에는 그 보유세를 좀 완화를 해주는 그런 방식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양도세 인하에 대한 방식도 거론이 되고 저희 또 보유세까지 이렇게 되면은 물량들이 더 안 나오지 않을까요? 양도세 완화와 보유세 완화가 지금 당정청 뭐 이 대통령 후보가 자꾸 지금
군부를 짚고 있는데요. 확실한 또 얘기는 또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시장에 혼란은 좀 있는데 방향은 두 개가 틀립니다. 뭐냐면 보유세 경감 조치는 국민들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수준의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다 양도세 완화는 매물을 내놓기 위한 그러니까요. 다주택자가 지금 종부세가 과다하다 보니까 이 매물을 팔으라고 종부세를 올렸는데 그러면 팔 수 있게 여건이 돼야 되는데 지금 2주택자는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한 71.5%를 내야 되고 집을 팔 때 3주택자는 한 82.5%까지 계산이 됩니다. 그러면 10억이라는 차익이 났을 때 1억 5천 손해 지고 8억 5천이 정부에 가거든요. 이거 누가 봐도 정부가 뭐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비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요. 그리고 실제로 시장에서 제가 이제 초등학생이라도 자기가 10원 주고 샀는데 10원이 올랐는데 1원만 주고 9원은 뺏어가면 기분이 안 좋으니까 안 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이 안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볼 때 이재명 후보가 시장에 공급이 나오는 시기 사전 청약은 있지만 당장 입주 물량이 있는 건 아니고 내년에 서울 입주 물량이 또 좀 모자르지 않습니까?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라면 감정적으로는 징벌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진짜 국민을 생각한다라면 이게 타당성이 좀 부족하잖아요. 그러면 테러를 열어줘야 종부세의 어떤 명분이 있잖아요. 팔으라고 했으면 팔게 해줘야 되는데 못 팔게 하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정책이니까 이걸 던졌고 제가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정책 방향이 매물이 나오면 주택 가격이 하락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전 서민이나 국민들이 주택을 싸게 살 수 있는 어떤 매물 증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세금으로 걷어들여서 나라 돈이 되지 국민 돈은 안 되잖아요. 국민들한테 혜택이 안 오거든요. 그런 거시적인 면에서 본다면 다주택자분들이 지금 뭐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권유했잖아요. 임대사업자분 다주택 하라고. 이런 부분을 종합하면 제가 볼 때는 다주택자 양도세는 한시적으로 유의하는 게 적절한 방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이제 당정에서 좀 당정 결과로 나온 얘기들 중에 좀 어려운 표현들이 있더라고요. 공정시장 가액 비율 조정 이거 좀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가 늘어나고 이제 세제를 좀 강화했습니다. 강화하다 보니까 세금이 좀 부담이 늘어나지 않습니까? 그 부분에서 이제 세부담 상한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, 그러니까 직전세 작년에 세부담보다 갑자기 두세 배 되면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뭐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110%, 3억이면 110%, 전년에 비해서 뭐 6억이면은 120%, 또 6억 이상이면 130% 선에서 더 이상 못 올리게 해놨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예측 가능한 세액 부담을 먼저 준 거죠, 국민들한테. 그런데 이제 종부세 부분에서 좀 과다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종부세가 이제 시작되고 나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2009년도쯤에 5월로 시작합니다. 2009년 5월에 종부세가 너무 과다하다는 좀 국민 어떤 불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공정시장 가액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. 그게 뭐냐면 이 재정 여건이나 시장 상황상 부담할 수 없는데 자꾸 세금을 매길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럴 때는 이제 정부에서 조정을 좀 해서 비율을 과세 표준이 나왔을 때 만약에 세금이 100원 낼 거라면 이게 부담이 된다 그러면 비율을 그럼 70%를 적용해서 70원 이렇게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으로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나왔습니다. 나온 것을 과세 표준 곱하기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더하면 좀 부담이 덜하죠. 그 부분을 이제 이번 정부에서 이 부분도 강화해 나갔다 그래서 올해가 95%, 내년이면 100%입니다. 그러니까 없는 거랑 똑같죠.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언급을 한 겁니다. 그 비율을 좀 조정해서 그 시행령에 나와 있거든요. 재정 여건이나 시장 상황상 이런 것들 모든 것을 포함하니까 국민이 부담된다면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어느 정도 좀 완화를 해주는 게 국가가 할 일이지 않습니까? 그런 부분의 편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지금 당정에서 오늘 좀 유력하게 검토됐다고 있다고 나온 게 공시가 올해 공시가를 이제 내년에 세금 부과할 때 이제 적용을 하겠다는데 이게 집값이 뭐 안정이 되거나 하락을 하면 상관없겠습니다만 집값이 계속 뛴다고 보면 결국에 내후년에는 2년치를 한꺼번에 내서서 세금 폭탄이라는 또 그런 지적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.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없어가지고. 맞습니다. 좀 명료하지가 않죠. 좀 자꾸 이제 여러 가지를 좀 던지고 있는데 좀 개인적으로 불만입니다. 좀 심사숙고해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던졌어도 그러면 심사숙고해서 발표하겠다 추후에 이렇게 해야지 여기저기서 따로 얘기하는 건 좀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겠습니다 국민들한테.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에서 이제 세부담 상한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줬습니다. 6억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2023년까지요. 그럼 2024년에는 갑자기 더 많이 내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급하게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다 보니까 특히 9억 이상, 15억 이상 초과주택은 기간이 짧습니다. 그 밑에는 이제 35년까지 넉넉히 잡아놨는데 시간을 거기는 뭐
한 5, 6년 만에 그냥 현실화 90%예요. 이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. 가격도 오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발생이 된 거죠. 됐는데 선거철이다 보니까 급하게 바꿀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알겠습니다. 국민들한테 신호를 보낸 것 같습니다. 아, 차후로는 조정을 들어가겠다. 그러니까 바로 안 됩니다. 왜냐하면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.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되거든요. 시간이 물론 걸리겠죠. 종종 시작가능 비율은 이제 시행령이라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. 대통령이 사인만 하면 그러니까 빨리 될 수 있는 게 있고 안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좀 정리해서 좀 발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. 그렇게 정부고 여야 후보고 이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 엇갈린 발언들을 계속 내놓고 있으면 이 투자자들 입장이나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대선 때까지는 좀 계속 매물을 내놓지 않으려는 심리가 강해질 것 같거든요. 정부는 투자자 입장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. 실수요자 지금 세부 부담과 어떤 이런 것들 생각하는 것이지 이 정부가 투자자를 생각했다면 양도세 중과가 없었겠죠. 투자자를 이제 투기적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조금 틀린 것 같고 제가 볼 때 정부에서는 이제 이 종합적인 문제가 지금 돌출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장 반응을 보는 겁니다. 던져놨을 때, 뭐 당정청에서 던졌을 때, 시장에서 어떤 전문가들이나 뭐 또 지금 저희 방송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 다 종합해서 또 리뷰하지 않겠어요? 그러면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게 무엇인지. 다만 여기서 이제 정책 포퓰리즘이라는 어떤 잘못된 비판의 시각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뭐 당정청 뭐 정책하시는 분들이 잘 알아서 정리하시겠죠. 그럼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. 네네. 그러면 지금 여야 후보가 방향성에 있어서는 어찌됐든 종부세나 뭐 보유세에 있어서 좀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포인트를 맞게 잡은 거라고 보세요? 네, 저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맞습니다. 맞는데 양도세 완화는 한시적 유예지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. 퇴로가 없습니다. 지금 문제가 있고 자유시장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제가 볼 때 푸는 게 정상적이라고 보고 물론 투기적 요인 때문에 좀 감정적인 게 있지만 그건 좀 자제하고 넓게 본다라면 푸는 게 맞습니다. 시장 원리를 위해서. 그리고 이제 보유세 강화하는 건 맞는데 시기가 너무 급하고 또 우리가 급하게 가격이 올랐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제 세부담이 예측이 돼야 되는데 예측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이 국민들한테 불편을 주니까 그리고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좀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서로 나오는 것인데 정리가 안 돼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좀 혼돈스럽고 그러니까요. 조금 불편한데 그 부분은 이제 당정청이나 이런 분들이 정리를 좀 잘해서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이 시간 그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